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낙폭이 지수가 좀 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전강후약의 시장으로 좀 힘이 좀 빠져는 그런 또 이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미리미리 선점하는 그러한 또 전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주식의 봄을 또 활짝 내 계좌에도 붉은 기둥을 제대로 피워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봐야겠죠.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이분을 일컫는 수식어들이 정말 많지만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좋은 청산가가 왔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내고, 그 종목이 또 눌림목 구간을 줬을 때 우리는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을 이렇게 잘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점해드리고 있는 분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따가 제가 생방송 공략주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얼만큼의 큰 수익을 또 안겨다 드렸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의 9월과 또 남은 하반기를 정말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대표님이 또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또 선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려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 주식의 봄에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떤 쪽에서 가지고 왔을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섬유의복 쪽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섬유의복이라고 하면 의류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실적에 대비해서 참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여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그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좀 하락세가 심했죠. 뭐 글로벌 관련해서 공급망 이슈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을 해서 사실 섬유의복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이 꽤나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수요 둔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수출,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수출을 하는 시장의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던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요즘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의복하면 사실 많은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고, 특히나 기술 혁신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맞물려서 현 시점에서 다시금 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의복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화장품 쪽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쪽에서 일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였는데, 최근에 증권사들의 호평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이게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K뷰티가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걸 우리가 아직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증권사에서는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은 3분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왜 화장품주를 보면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사실 주가 조정이 꽤나 컸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도 있고 9월에서 10월쯤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과연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은 화장품 쪽에서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잡으셨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믿을 건 역시나 실적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앞으로 재무적으로도 확실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시장은 봄이었을지 겨울이었을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죠. 이거를 좀 경기 지표로 이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ISM 서비스업 PMI라든지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 실업률까지 우리가 확인해 가야 할 경기 지표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좀 했습니다. 재차 밀리면서 추가 하락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2,575선까지 2,600선을 코스피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1.5%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면서 마이너스 0.88%의 725선으로 마감을 했네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언제쯤 9월의 시장이 정신을 차릴런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에 못 안녕하시다면요. 지수의 하방 압력이 셈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빨간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현실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역시나 이분이 우리의 희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화상 연결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의 시장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10월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어찌됐든 9월이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남은 하반기를 좀 우리가 뜨뜻하게 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한데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거의 2주, 3주 만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이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 상반기를 주도했던 종목군이 그나마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 종목 위주로 어떤 상승률이라든지 수익률을 얘기하기가 쉬웠었는데요. 이제는 그 종목들마저도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한테는 사실 기댈 만한 벽이 없어져 버린 느낌이고 또 증시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하락세로 지금 계속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업종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타고 그에 관련해서 전력 수요 증가라든지 전력망 증가로 인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좋았었는데 이쪽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실은 이제 내리막을 좀 타고 있는 상태고요.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 상황을 보고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가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성을 얘기하면서 올라갈 때와 그리고 그것이 꺾어지면서 내리막을 탈 때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을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성장주들이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랐다가 그 성장세가 꺾어지거나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은
그때서부터 또 장기적인 내리막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하락을 하면은 그동안의 추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할 기회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한번 그렇게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장기간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새로운 또 성장 종목이나 성장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락을 오래 했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앞서 이제 방송 초기에 화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실적밖에는 믿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만은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지금 이 하락장을 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이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 참여하면서 사실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그저 우리가 생존을 하면서도 상승부를 킬 수 있는 종목을 좀 미리 선점하는 그러한 전략 역시 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께서는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그 많고 많은 떨어질 때의 시장과 올라갔을 때의 시장을 다 겪어보면서 현 시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잘 맞을지, 현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파악해서 그러한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겠죠. 제가 일단 수익률표 보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방송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알려드리면, 자, 인성정보 1거래일 만에 10.64%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거래일 만에 18.42%, 태성 같은 경우에도 21%의 상승 보여주셨고요. 스페코 17%, GSE 같은 경우에도 15%, 신풍제약 36%, 이화공영도 1거래일 만에 24%, 서울제약 역시 당일로 16%의 상승,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26.53%의 상승, 흥구석유 14%, 셀리드도 28%의 수익으로, 이 보이시다시피 진입과 청산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켰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생방송 도중에 공략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시점을 잘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크게 부각받는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좀 몰리고 있고 수급이 몰리는 것을 포착하고 확인한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게끔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한 자리 선점을 오늘도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는 시가 베팅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과 단기 스윙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과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무료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방송 시간은 35분 남았고요. 일단 우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셔야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들어가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알려주어도 장중에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겠죠. 그러한 기회 당연히 저희가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35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라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일단 짧게 네. 시황이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떻게 네. 수익을 났는지도 한번 사실 궁금한데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잖아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말은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을 봤었을 때 뭐 STO라든지 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작은 재료에도 시장이 출렁거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테마 내에서도 오늘 변동성이 좀 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가야 되는 그러한 전략만이 통하는 시장인 건지 앞으로의 시장의 판단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뭐 지금 일단 추세나 그다음에 이 양대 지수의 진행 흐름을 보면은 갑자기 돌발적인 악재나 어떤 하락 같은 게 나오기가 쉬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뭐 길게 보유하고 요거는 좀 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좀 짧게 수익이 나더라도 좀 짧게 일부를 실현하고 나머지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를 해 가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그 추세가 강했던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를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나 뭐 또 그 밖에 흐름이 강했던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시장이라는 게 수급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금방 매수가 그렇게 쉽게 안 들어와요. 과거 2차 전지 때는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을 하면서 쌍봉 형태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이번에 반도체 쪽의 하락은 워낙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 앞전에 8월 초에 한번 반등한 그게 우선은 좀 전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자꾸 노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 나면은요, 거래소 시장도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더 심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용이 괜찮고 상황이 괜찮은 종목들도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세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매수가 조금씩 몰리고 있고, 주로 보면은 성장이 좋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개선 예상된다든가 이런 종목들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는 일단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잡으려면은 선별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어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갖고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좀 단기간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좀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사실 그런 종목들은 원래부터도 실적이 좋았는데 너무 저평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우후죽순식으로 그 실적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 뭐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기술 특례 이런 식으로 특례 상장을 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자금이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 내용이 좋아도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뭐 그나마 대응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의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짧게 내용이 좋고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이 나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좀 바닥권에 위치하면서 이런 실적 자체, 그러니까 숫자로 좀 증명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그러한 전략이 승률 면으로도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찾아도 이미 올라가 버린 사실 그런 종목 찾으면 내가 자체가 이 상승 빨간불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종목만 관심 종목이 일단 픽하셔도 일단 반은 우리가 들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정보 10%의 상승, 한빛레이저 18%의 상승. 이게 온전히 생방송에서 공략하신 종목들만 추린 겁니다. 이 외에도 팍스통신망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종목이 장중에 이 종목이 튈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분명히 힌트와 더불어서 종목을 언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생방송 공략주에서만 이만큼의 상승과
또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함께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져가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지수와 상관없이 지금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들어갈지언정 그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의 이 발빠른 선점 우리 또 최병권 전문가님이 제일 잘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30분 남았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방송 공략주를 오늘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왔던 게 이런 의류주 쪽. 약간 오늘 섬유 의복 관련해서의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약간은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쪽이었는데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믿을 건 실적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출과 이익 대비 사실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은 쪽이 또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류주, 뭐 ODM, OEM 업체들일 것 같은데 많은 종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또 이루어진 종목들이 또 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쪽은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예,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의복이나 섬유 쪽을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그동안에 뭐 반도체 쪽이 워낙 성장이 크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광풍이 돌다 보니까 실제 수익이 그만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금 무조건 사야 될 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2차 전지 쪽도 대표적으로 많이 지적했던 종목들이 금양이었거든요. 금양은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2조 5천억 대까지 쪼그러드는 상태고 사실 2조 5천억도 제가 봤을 때는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금양은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성과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은 지금까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은 금양은 2차 전지로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기형적인 것은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니까 막 따라가는 어떤 그런 문화에도 비롯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막 부채질을 해서 주가를 띄워갔다가 나중에 매도를 단기간에 해버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크게 안기는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좀 꺾어지는 상태니까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너무 소외를 많이 받고 계속 내렸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내수는 완전 지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굉장히 경기가 침체가 오래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신동빈 회장께서 비상경영을 선언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만큼 내수 상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동차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뭐 그래서 올랐던 거고 그 밖에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은 수출 효자 상품이 뭐냐 하면은 K-뷰티입니다. 네. 사실 화장품 같은 것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사실 뷰티라는 분야는 화장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복이라든지 패션 분야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ODM, OEM 정도의 어떤 그런 하청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몇 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소외됐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만 해도 노브랜드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노브랜드는 우리 소비자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노브랜드 아닙니다. 그 노브랜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노브랜드는 기존의 외국 업체들의 어떤 주문자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류 업체고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제일 많이 혼란스러운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가 뭐냐 하면은 신규 상장주들이에요.
상장하고 하루 이틀 상간에 주가가 3배씩 뛰었다가 급락도 2배, 3배씩 반토막,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막 폭락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노브랜드도 사실 첫날 상장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뒤에 매수가 빠져나가 버리고부터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상승이 나왔을 때 6만 원대를 넘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15,0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2분기부터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암만 뭐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 우리 증시는 실적보다는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기업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제일 믿을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고 있어도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갔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브랜드라는 주식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요. 또 그냥 가기에 조금 섭섭하니까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우리 흔히 품절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예전에 대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적다고 해서 품절 테마라고 해서 주가가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식이 양지사, 그리고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보다도 대주주 비중이 더 높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회사 세 가지가 품절주라는 걸로 딱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유 없이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가 섬유의복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뭐 상당히 큰 어떤 파장을 일으켰던 종목인데 뭐 예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이 회사가 수익성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세를 타고 있고 마침 매수가 몰리는 상황이라서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항상 저점 매수 그것만 대응을 하신다면은 섬유의복 쪽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의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좀 이루고 있는 기업, 오늘은 또 첫 번째, 그러니까 한 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무려 두 가지의 종목을 주셨는데요. 이게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류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점은 결국에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저평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품절주로도 사실 언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종목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섬유의복이라는 정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쪽에 관련해서의 종목으로 봐도 우리가 충분하게 확실하게 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섬유의복에 관련해서 무려 두 가지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코드까지 싹 써가지고 하단에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 알려드려요. 우리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넘어간 것은 우리가 현재 이 종목을 시가 베팅에 알려드린다. 시가 베팅에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확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들어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기술적 분석과 기업적인 분석을 다 토대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짜배기 효자 종목 언급해 드리고 있는 분이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선별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사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를 최대한 많이 열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한 이런 매매 전략과 타점을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공략주의 목을 매냐라고 한다면 제가 수익률표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목을 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인성정보 1거래일 만에 10%의 상승, 한빛레이저, 태성, 스페코, GSE, 셀리드까지 모든 종목들이 생방송에서 공략하셔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게다가 진해빌과 청산이를 보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재 얘기한 한 종목도 아닙니다. 섬유의복 쪽에서 무려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명확한 타점까지 꼭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셔서 확인해 가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의 기회는 드리지 않고 방송 시간 내에만 저희가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20분 남았고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지금 섬유의복 관련해서의 또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두 번째는 단기 스윙 쪽으로는 화장품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내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K-뷰티 쪽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 쪽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일부 화장품주들이 왜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굉장히 또 주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지금 비중국 쪽으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마디로 수출 잘 되니까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쪽이 당연히 또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하반기의 화장품의 전망, 그중에서의 탑픽 종목은 어디 쪽 꼽아보고 계실까요? 네, 화장품 쪽은 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분위기 좋다라는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품 쪽의 종목들의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네, 근데 안 올라가는 종목은 또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그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또 별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쪽을 보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청 쪽에서 유명한 양대 산맥이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또 주가가 두 달 동안 계속 내림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항상 화장품주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제일 빨랐던 종목이 한국 화장품 제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요, 지금 주가가 거의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뭐 글쎄요, 반전 바닥권에서는 거의 지금 5배 가까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도 사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도 나중에 반도체처럼 좀 약간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쪽을 노림수를 가지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내수 쪽은 예전에 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오르는 걸 보면 대부분 수출 증가예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이 K-뷰티 문화가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K-팝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가져온
그 부가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아까 의류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 쪽이나 미용기기 쪽은 거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의 전망은 지금 수출 쪽으로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저는 뭐 이 종목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고 많이 추천드렸고 수익도 많이 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식이 삐아인데요. 이 삐아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 시점에 우리가 사고 팔고를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은 또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매수가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하락 이후에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예측한 시점으로 매수가를 결정짓지 말고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수급 주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종목은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삐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하락 이후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배경을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삐아가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수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의 어떤 수출 실적 증가나 그다음에 상황 개선 이런 것들로 기대감이 작용해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좀 가볍다 보니까 순간적인 반등이나 흐름이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수익을 올리기도 쉬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5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적으니까 지금 너무 올라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역시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하락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수급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노림수를 가진다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되지 않겠나. 참 제가 이 종목을 원래는 몰랐어요. 삐아라는 브랜드 자체도 몰랐고 저는 뭐 아무래도 중년 남자다 보니까 그런 쪽은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 종목을 자꾸 거래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 마치 제가 막 사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네. 그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친근한 종목이고 기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화장품 관련해서는 사실 몇 번이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종목은 몇 번이나 먹고 또 먹고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또 많은 빨간불을 또 안겨다 줬던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의 점유율도 사실 올라가고 있고 수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최근에 다시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수출 비중이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업의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시사해 주셨습니다. 다만 종목들이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다. 올라가는 종목은 잘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종목은 내리막길을 꽂고 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하게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사실 들어가도 눌림목 접근 혹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가도 이 투자 전략에 맞게끔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몇 번이고 안겨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매수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승률 자체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필히 함께 하시면서 현재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는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벌써 오늘 지금까지의 이 시장 37분 넘어가고 있는데 세 가지의 선물 종목을 주셨습니다. 시가 베팅에서는 무려 2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단기 스윙 화장품에서는 지금 2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를 확인을 해야 되느냐, 수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가 뿜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인성정보부터 셀리드까지 업종이 사실 겹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별주로 들어가고 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철저하게 개별주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단기간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고 있죠. 자, 이런 분께서 세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특히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그 구간대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청산을 바라봐야 되는지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셔서 자세한 투자 전략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50분까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10분 남았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라 라는 말씀 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수출 쪽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섬유 의복 관련해서 얘기와 또 화장품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또 독보적으로 좀 눈에 띄었던 특징적인 업종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송 시간이 10분 남았기 때문에 그중에 2차 전지 가볍게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모처럼 4% 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좀 호조를 보인다. 뭐 이런 소식에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나 셀 업체 중에서도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빠르게 판매량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증권사에서도 사실 목표가를 살짝씩 올려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르는 듯 하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의 업황 회복의 개선의 기대감은 어디까지 살아있는지 그리고 콕 집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여기 이 방송을 연결을 할 때 우리 앵커님이 그때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전기차 화재 문제가 네네.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사실 전기차의 그 수요 자체는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기술력을 앞세워서 안정성이 높고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주 업종으로 사용을 해왔었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 그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좋고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배터리 위주로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벤츠에서 그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은 그 안정적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 제조업체들이 우리 국산 배터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추세나 상황을 봤을 때는 향후에 당분간은 좀 더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추세를 살리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형주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의 유한양행이나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요 정도를 꼽을 수 있거든요. 그 밖에 이제 방산 쪽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일련의 어떤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득을 보는 게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장기 하락을 멈추고 좀 상승세를 좀 더 탈 수 있지 않겠나. 다만 그것이 예전처럼 무차별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걸 더 따지게 됐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절대 관심이 있어서 콕 집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쭤본 건 아닙니다, 대표님. 그냥 네. 정말 궁금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정말 짧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쪽이 있는데 사실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참 잘 해줬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려감이 더 큰 쪽이 사실 반도체거든요.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의 고용까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전반적인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기 지표의 민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뭐 AI에 대한 버블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뭐 조사까지 나오면서 반도체가 여러 가지로 사실 영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3% 넘게 빠졌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뭐 한 2%대의 오름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형제가 좀 올라서야 반도체가 좀 오를 텐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그 주식 시장에서 지금 있었던 지가 이제 업으로 했던 지도 뭐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시장을 봐오면서 느낀 것은 항상 시장은 항상 대세가 되는 그런 주도 종목군이 있었고 그런 주도 종목군은 항상 상승할 때 배경이 성장성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성이 어떤 기대감이 꺾어질 때는 그 상승했던 만큼 결국은 하락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반도체 업종은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그다음에 종목의 흐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쪽도 그동안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 가치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좀 약세를 탈 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지금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는 반등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 시도가 앞고점을 못 넘어간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은 중장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투자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막 언론에서는 저점 매수해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반도체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확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도 우리 최병우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시그니처 히든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종목만큼은 절대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네. 좋은 종목이길래 바로 한번 힌트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물류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증시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아도 그것이 주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테마주보다도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종목이고 어제 사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 종목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기회는 많다고 봐요.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하면은 또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으니까 하락해도 난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기업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슈만 갖고 올라갔을 때는 그럴 때 제일 불안해지는 게 실적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을 지금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려는 이런 기업들을 꼭 좀 투자를 하셔야 그나마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것도 그냥 높게 올라간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려왔을 때 가격이 싸졌을 때 그럴 때 사야 확 오르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 물류 관련하고 이거 차트만 이거 보여주시니까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 약간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이 물류주도 좀 몇 요새 개 이제 있잖아요. 네. 사실 티몬하고 위메프가 문제가 좀 커졌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쪽하고 관련된 종목이고 그쪽 때문에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사실 쿠팡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테마주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방송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기업들 굉장히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물류 쪽, 이쪽은 약간 실적 자체가 믿을 건 실적뿐이라는 증시의 한 줄 평에 답게 현 시점에서 오늘은 좀 생각보다 급등이 나왔으니까 약간 눌렸을 때 이 종목을 좀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이라든지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일단 우리도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또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사실 요즘 시장을 제가 겪어보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약세를 타는 데다가 뭐 주가가 조금만 내리면은 종목들이 급락하기 바빠요. 투자자들이 전부 다 불안에 휩싸이니까 막 집어던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원래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은 모든 투자가 다 실패하기 마련이고 심리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으려면은 요즘 같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생방송 공략주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